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코스피가 미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206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신흥국과 선진국 대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1050선 연 저점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워낙 강세가 외국인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60원도 깨면서 출발을 했죠. 현재 105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수출주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게 과거의 단편적인 시각이었었는데 이제는 수출 경기 전반적인 수요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수출 경기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9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더 부진하게 나왔죠. 셧다운에 본격적인 충격을 받을 10월 고용 동향도 부진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시작되기도 어렵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올해 내까지는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60선 돌파해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미국 양적 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에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 연고점을 재경신하면서 206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상승폭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1.11포인트 오르면서 2057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39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점차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이내 순매수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 39거래일째 순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장초반 사자세에 나섰는데 이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9억 원, 6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4거래일 상승 움직임 보이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53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0.13포인트 하락하면서 531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오늘은 매수를 이끌어 나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192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0억 원, 58억 원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 외국인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사흘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1,000원 오른 145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오늘은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만 부하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보고서로 어제 큰 폭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0.61% 오르면서 32,000원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오늘 보합권에서 혼조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최근에 조선주 업황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네이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50번 오른 47,000원에서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카지노 신설과 또 실적 개선 전망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파라다이스 강세 시총 2위로 올라섰고요. 지금은 다시 3위로 밀려난 모습이고 200원 오른 27,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서울 반도체가 다시 2위를 재탈환을 했습니다. 3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7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CJ ENN과 포스코 ICT만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0원을 하향 돌파하면서 오늘 장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도 내림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양적 완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 고조로 글로벌 닥스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인 것에 우리나라 원달러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은 1,056원 4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따뜻한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T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 여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하락 반전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14% 하락하면서 3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 게임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째 강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고려 아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값 가격 상승과 함께 또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사흘 연속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가까이 급등하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신도리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도리코가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3% 가까이 급등하면서 6만 7천 원 선에서 이틀째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오성L ST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1,214억 원 규모의 미리넷솔라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오늘 급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9% 가까이 빠지면서 2,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매도 보고서 여파로 사흘 만에 오늘 반등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0.46% 상승하면서 32,000원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벽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장 기대감과 함께 또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65% 오르면서 2,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장 폐기 위기에 눌린 대한전선을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하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4.5% 오르면서 2,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동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후 주가 거래 재개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하한가를 벗어난 모습인데요. 오늘 또다시 하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6% 하락하면서 4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해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이 차기 고속정 건조 사업에 단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3,700원 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10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시장의 핫한 이슈들 전문가의 발빠른 분석으로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네, 먼저 오늘장 시장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년 만에 박스권 상단이자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2050선을 돌파하고 또 오늘 2060선까지 보인 코스피가 고점을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지난해 2050보다 현재 2050포인트가 긍정적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 고용지표가 당초보다 부진함에 따라 미 양적 완화 축소 지연 가능성에 달러 약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1050선이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상승 국면을 맞고 있는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등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조선주가 급격한 실적 악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조선 업황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시장 키워드를 분석해 주실 분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의 키워드 4가지를 만나봤습니다. 이 네. 가운데 차장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첫 번째 키워드는 지금 지난해 2050포인트, 이제 올 초까지 2050포인트 수준이었죠. 근데 현재도 지금 2050포인트대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이 작년과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로 하나 좀 정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는 미국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양적 완화 축소 지연 가능성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매수세가 38거래일째 연속되면서 지금 현재도 소폭 순매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율이 1050선 지금 1056.4원 진행 중인데 오늘 4원 40전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원화 강세에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좀 삼아봤습니다. 네, 자세한 좀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증시 전망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오늘 2060을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갭상승하면서 사실 그 2060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벗겨내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오전에 외국인들이 잠시 순매도를 좀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순매수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 지난해 2050포인트대랑은 좀 다르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 역대 최장 기간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작년 2050포인트대랑은 좀 차별화가 되는 시장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현재가 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2060선에서는 이제 부담감이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에서 좀 보고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도 일부 해가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좀 가져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테이퍼링이 이제 연내는 물론이고 내년 초에도 사실상 바로 테이퍼링 진행하기 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월가에는 팽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제도 미국이 또 상승해주는 모습 보였고 우리나라도 그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양적 완화 축소 지연에 따라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는 국내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외국인 순매수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재료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과 맞물려서 어떤 실적 시즌에 계속해서 좀 이제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시장인데 양적 완화 그리고 셧다운, 미국 고용 지표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안개는 이미 다 거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어떤 재료가 실적 외에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지금은 실적 호조 업종에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이 난 종목들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무게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짚어드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 9월 달에 한 7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진입한 환율 평균이 한 1060에서 70원 사이인데 지금 현재 1056원, 크게 차이가 없죠. 1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의 수익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환차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1,000원이 깨지거나,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부 개입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안정장치가 같은 그런 또 발언들이 나올 부분이고, 1,000원이 깨지고 900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압박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수출주에는 상당히 좋지 못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수주 쪽으로 투자 방향을 좀 틀어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지금 현재 수출주나 특히 이제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타격이 나름대로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국지적인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에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강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의 타격도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꾸준하게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접근이 바람직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환율 말고 어떤 점에 주목해봐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지금 2050포인트 이하로 만약 오늘 지금 현재 2055포인트 마이너스 0.37포인트인데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쭉 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종가까지 좀 보고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환율은 지금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181억 시장에서 지금 순매수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이제 매수 강도보다는 좀 다소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막판까지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더 나는지 그리고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지 막판까지 좀 지켜보고 시장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와 또 환율까지 챙겨보는 오장 전략 대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만나볼 수 있는 네. 순서입니다. 시장의 핫한 이슈 종목들 분석해보고요. 전문가들의 눈에 보이는 매력 종목까지 발굴해드리는 순서인데요. 네, 이번 시간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시장의 핫한 종목,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부터 가격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T인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었죠. 현재 국내 증시에서 약세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KT 지금 사볼 만한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KT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이제 압수수색, 이석재 회장의 압수수색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사가 좀 임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약한데요. 일단 당분간은 좀 악재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일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좀 싸다고 볼 수 있어요. KT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자산주이면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주가는 쌉니다, 분명히. 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어쨌든 그런 뉴스로 인해서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보합선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당분간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 저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최근에 이슈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배당이나 자산 가치감안에서는 반등에 오히려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9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KT가 되겠는데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자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볼게요. 흐름들을 좀 보시면 지금 KT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34조 원에 육박하는 대단히 큰 그런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더군다나 실적 면에서도 이제 통신사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내수주 성격이 있죠.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LTE 경쟁에서 약간 좀 뒤처졌던 부분이 좀 있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슈까지 좀 겹치면서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고 다만 연말로 갈수록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이 KT는 주당 한 2,000원 이상 항상 배당을 해왔기 때문에 배당 매력을 감안한다면 역시 이번 이슈가 지나가는 이후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매수 관심가는 현재가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6,000원 이하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좀 최근에 뉴스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부분들 저점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말로 갈수록 점점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36,000원 이하에서 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과거의 고점 부근이었던 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KT의 주가는 싼 가격 수준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말 배당 매력도 꼽아 주셨는데요. 다만 뉴스와 관련한 바닥 확인 과정이 조금 필요하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36,000원 현재 가격대 부근이면 무난하게 접근 가능하겠다.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4,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KT 진단 받아봤고요.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애플이 아이패드 에어와 미니 등 신제품 등을 발표하면서 부품업체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부진을 딛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을지 현재 시점에서 가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싼 가격이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3만 원 선 육박하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반적으로 업황이 지금 TV 패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진하다 보니까 당분간에 좀 이렇게 낙폭이 좀 컸던 부분인데 저점을 좀 확인하고 지금 오늘도 반등을 이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이패드 출시에 대한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역시 좀 수혜주로 작용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좀 된다면은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수급이나 실적 개선이 좀 선행이 돼야 본격적인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주가는 싸지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 바닥권 형성하는 그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상으로 좀 보면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한 9조 원 가까운 시가총액을 좀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실적의 모멘텀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2010년에 흑자였다가 11년에 또 적자, 작년에 또 턴어라운드를 좀 이뤘는데 꾸준한 어떤 실적 성장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따라서 현재 가격대에서 좀 본다면 일단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25,000원 수준, 25,000원 초반이나 그 밑에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도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황계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그 아이패드나 이런 모멘텀 때문에 좀 반등이 되는 걸로 보여서 목표가는 지금 한 21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27,000원 선 정도 수준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25,000원 이하, 또 목표가 27,000원 세워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그 증권가나 이제 그 리서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사실 모멘텀을 크게 지금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약간 실적 모멘텀은 작년에 사실 상당히 좋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좀 냈는데 올해는 좀 떨어지는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실적 모멘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업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 수준에서 주가가 많이 밀려서 좀 싼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반등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여쭤봤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IT 종목 중에 한 종목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인데요. 매도 보고서에 어제 낙폭이 컸었죠. 장중 저점으로 마무리됐었다가 오늘은 조금 낙폭이 진정이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코멘트 들어볼게요. 일단은 참 대형주들에 있어서 예전에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전에도 한번 그랬고 계속 외국계 증권사에 우리나라하고 좀 사실은 투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오히려 좀 추천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주가 조정을 좀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사실은 좀 리드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는 조정 흐름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디램가의 상승 흐름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실적 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지금 23조 원의 시가총액 갖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올해 상당히 좋거든요. 지난 분기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이익이 났고 3분기에도 한 1조 원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주가는 조정은 좀 일단은 외국계 매도 리포트나 이벤트 때문에 좀 눌리겠지만, 오히려 매도 눌린 이후에 과거에도 좀 그랬습니다. 리포트 나온 이후에 눌렸다가 상당 기간 바닥을 다진 후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경우도 매도 리포트로 인한 어떤 조정은 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과거 다른 종목의 사례를 봤을 때도 매도 보고서 이후에 조금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으나 빠르게 반등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KT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더해서 덤으로 SK 하이닉스까지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효열 전문가님이 보시는 오늘의 매력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테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역시 이제 최근에 반도체, 삼성의 반도체 투자, 낸드플래시 투자에 의한 수혜 기대감으로 최근에 반등에 나섰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유진테크는 굉장히 실적 가치나 또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프로세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 투자 수혜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하반기 신제품 매출이 얼마나 또 잘 이루어질 거냐 이게 좀 관건이긴 하지만 지금의 가격 수준은 상당히 한번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테크 흐름을 좀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이 한 3,700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500억이나 났고요. 올해도 상반기까지 지금 아직 3분기 실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반기까지 해서도 200억 원이 넘는 그런 순이익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수주 모멘텀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그 반도체 투자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수주 모멘텀들이 뉴스화된다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그 수급상으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 17,000원 역시 이하 정도로 혹시라도 조정이 좀 나온다면 역시 관심을 갖고 매수 참여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물대가 계속해서 좀 포진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19,000원대 정도의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단기 관심가는 한 19,000원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하시고 단기 반등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투자라든가 또 관련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모드를 좀 탄다면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오늘의 매력 종목은 유진테크였습니다.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매수 관심 가격은 17,000원대 초반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9,000원으로 전고점 부근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중국 상해 증시도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보합권의 장 움직임 전망되고 있습니다. 0.12% 상승한 2213.27포인트에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못 잡으면서 혼조장 성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 또한 이러한 추세 움직임이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 발표했을 HSBC 제조업 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 발표 이전에 관망세가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증시는 2200선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00선의 계속적인 지지가 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70개 도시 중 69개 도시가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지금 주택시장의 상승 기조는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좀 잡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이러한 또 새로운 신규 정책이 나올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CICC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GDP 성장률이 내년 2분기까지 7.5에서 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7.5에서 7%로 낮출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중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당분간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겠지만 고속 성장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언급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의 완만한 성장세 속에서 소매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를 보았을 경우 중국의 그림자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채무부채인데요.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잔고가 GDP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방정부 부채에 따른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시장에서 현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보다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재정 확대로 인한 채무위기가 찾아오면서 이러한 지방정부 채무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중국 증시는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 움직임이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0.12%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00선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는 어떤 결과 예상하시는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제조업 PMI 지수, 전월 50.2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소폭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런 제조업 PMI 또한 꾸준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50.5 정도 내외 수준을 이끌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PMI 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PMI 지수 발표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국의 HSBC 10월 제조업 PMI 결과 확인하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요일에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가치 투자의 궁금증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고요. 엄선된 종목으로 여러분의 수익률까지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순서입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듬직한 이분을 모셨습니다. 동부증권의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치 투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오늘 가져온 관심 종목은 풍산입니다. 네. 풍산은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구리 관련 비철 금속 소재와 방산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수익성은 국제 구리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한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구리 가격이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향후 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은 356억 원으로 전분기 219억 원 대비해서 70% 이상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부문 매출액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 증가세는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2014년도 풍산의 예상 EPS를 3,13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상 PER은 약 8.86배의 수준에 속해 있어서 저평가 영역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2014년도 예상 PBR을 봤을 때도 0.71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PBR 기준으로 했을 때 1배를 그 청산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청산가치 이하로 지금 현재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풍산은 기업 실적 상승세에 대비해서 현재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는 가치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현재 그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달러 가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은 반대로 상승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달러 가치 하락에 의한 원자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풍산과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앞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풍산 말씀해 주셨던 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4분기까지 내다본다면 어느 정도 실적 개선치가 기대가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3분기 이후에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3분기 실적은 지난 2분기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것, 70% 이상 좋아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4분기 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투자 전략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3분기 이어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좀 집중해서 보자고 풍산을 점검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재무 상태도 좀 궁금한데요. 기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현재 풍산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요. 2012년도 그 작년이죠. 작년에 매출액이 2조 9천억 였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200억 수준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물론 이제 결산이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약 1,300억으로 100억 원 이상 지금 100억 원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내년도를 이제 지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가면서 점차적으로 내년도 실적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3조 원대로 이제 처음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00원, 500억 원대로 이렇게 증가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이 부분에서 EPS, 즉 주당 순이익을 보았을 때는 2013년도에 한 주당 2,625원의 영업이익을 냈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냈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약 3,000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PR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는 약 10배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 고려를 했을 때는 8배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 PER을 보셨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풍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유지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다면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장기간 실적이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크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는 예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풍산의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구리 가격입니다.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원자재 가격은 특성상 여러 가지 경제 요건 때문에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에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그 수요 감소나 공급 증가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에 영향을 바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 관련주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중기 정도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 기간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네. 두시고 풍산 접근해 보는데요. 구리 가격 변동성 체크하시는 것 무엇보다 풍산 투자하실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은데요. 네. 매수 가격 지금 정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근데 사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많이 올랐어요. 예. 26,000원대에서 이미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사실 올랐었습니다. 금도 올랐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뭐 한 0.4% 올라서 톤당 지금 7,62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된 거죠. 미리 선반영이 돼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단기 반등을 했는데 지금 오늘도 보시면 29,100원에서 좀 고점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28,0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지지를 확인하시고 28,000원 정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급하게 따라서 오늘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급하게 따라서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2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도 함께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 목표가는 제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보내고 말씀하셨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목표가 29,000원으로 지금 CG에서 나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네, 그렇죠. 33,000원을 목표가로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네. 예, 그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리 가격이 만약 급등하게 된다면은 주가 탄력을 더 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 33,000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볼까요? 예, 반면에 이제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제 가격이 이제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네.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예상이 틀릴 때에는 손절가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24,000원을 이제 밑에 하단으로 잡았고요. 네. 24,000원대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25,000원대까지는 이건 주봉인데요. 좀 밑에 지지선을 받고 있는데, 일단 25,000원을 깨고 급히 내려와서 24,000원까지 가시면은 거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가격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 변동성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구리 가격 동향 좀 차트 보면서 살짝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HTS를 보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여기 HTS보다는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원자재 가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이 지금 차트가 현물 가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리는 현물도 있고 이제 선물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기준을 하고 있는 게 현물 가격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LME라고 해가지고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제 비철 그 금속 시장이고요. 구리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6월 24일 날 6,637달러를 찍고서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은 심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지금 추세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60달러 톤당 7,260달러로 이제 일단 마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는 추세가 7,3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 동향까지 모두 체크를 네. 해봤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풍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수익률은 어떤지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대덕 GDS 그리고 국도화학이 10%씩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 80%고요.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10월 2일에 담았던 대덕 GDS가 5.4% 수익을 내고 있고요. 10월 16일에 받았던 국도화학은 2% 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국도화학부터 네.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드렸던 국도화학은 현재 그 전일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550원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가는 제가 48,500원을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다소 좀 높게 해서 7만 원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국도학이 이제 지난주 방송 이후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계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수급이 점차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시면은 지금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21선 부근이 5만 원 선입니다. 네. 그 5만 원 선을 지금 저항선이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지금 못 넘어가고 좀 사실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5만 원 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주가 탄력이 더 붙을 수 있을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그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저항선 돌파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흐름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은 조선하고 화학입니다. 특히 화학 업종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학 업종 전반의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지금처럼 국도화학의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도 매기가 반드시 이동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항선 돌파에는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도화학 수급을 본다면 5만 원 네. 저항선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해 주셨고요. 나머지 한 종목 대덕 GDS는요? 예, 대덕 GDS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휴대폰 관련 부품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장 그 전방 산업이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사업인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통계치를 보면은 국내 쪽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이제 판매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부품 업체 쪽으로 납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가격 인하 압력이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부품주들이 영업 실적이 올해 3분기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역발상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3분기에 영업 실적이 나쁘게 나오고 이것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다면은 4분기부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지금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덕 GDS 오히려 4분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꾀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네. 될 수도 있다 말씀해 고유 주셨어요. 관점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 풍산을 포함한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 국도화학, 대덕 GDS 각각 10%씩 담고요. 네, 최종 포트폴리오에는 풍산과 대덕 GDS, 국도화학이 각각 10%씩 담게 됐습니다. 오늘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텐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